오늘은 미 해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USS 인디애나폴리스 침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해군 역사유산사령부의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이 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군함이 바로 USS 인디애나폴리스인데요. 정말 수많은 훈장을 받은 아주 자랑스러운 군함이었죠. 하지만 이 배의 마지막 임무가 결국 이 배를 역사 속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지만 주로 최악의 15분으로 기억된다. 이건 저희가 참고한 해군 공식 기록에 딱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이 이 배가 겪었던 그 엄청난 영광과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간 그 파괴적인 몰락을 다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 전에 인디애나폴리스는 정말 대단한 배였습니다. 그냥 군함이 아니라 기함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죠. 지금 양쪽 사진을 보시면 이 배의 위상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용함으로 쓰였고 오른쪽에서는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이었던 니미츠 제독 같은 해군 최고 수뇌부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함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945년 3월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가미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맥베이 함장이 이걸 피해 목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공격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대대적인 수리를 받아야 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사건이 인디애나폴리스를 그 극비의 마지막 임무로 이끌게 됩니다. 수리를 다 마치고 나서 이 배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극비 임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그 부품들을 티니안 섬까지 아주 빠르게 수송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급했냐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주만까지 가는 항해 속도 신기록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 실린 게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질 원자폭탄의 핵심 부품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요. 인디애나폴리스는 다음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항해였죠. 하지만 바로 이 항해가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해상재난으로 기록될 줄은 아무도,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 잠수함에서 쏜 어뢰 2발이 명중하고 배가 완전히 달아앉기까지 걸린 시간 단 12분. 보이시죠? 첫 어뢰가 맞고 나서 12분 만에 이 거대한 순양함이 그냥 통째로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하지만 배가 가라앉은 건 끔찍한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간신히 바다로 뛰어들어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게는요,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죠. 이 배에는 총 1,196명의 선원과 해병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의 1,200명에 달하는 인원이었죠. 그리고 나흘 반 뒤에 구조됐을 때 살아서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고작 316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일단 구조 신호 자체가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통신 장비가 박살났으니까요. 생존자들은 약 40km나 되는 넓은 바다에 뿔뿔이 흩어졌고요. 대부분 구명된 목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수와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상어떼의 공격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채로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미 해군의 거대한 중순양함 한 척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거의 나흘 동안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군함 한 척이 그냥 증발해버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재수없게 다 겹치면서 벌어진 그런 시스템적인 실패에 가까웠어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우선 어뢰를 맞으면서 통신 장비가 완전히 망가져서 구조 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원래 인디애나폴리스가 도착하기로 했던 레이테만의 항만 당국은 배가 안 오면 굳이 보고할 필요 없다는 새로운 지침을 오해해서 적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일본 잠수함이 활동하는 걸 뻔히 아는 위험한 해역을 아무런 호위함도 없이 혼자 항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바다에 떠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찾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어가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끔찍한 시간이 흐르고 생존자들이 정말 우연히
아주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함장을 향한 비난과 함께 아주 논란이 많은 군법 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결국 찰스 맥베이 함장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혐의가 있죠. 제때 퇴함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지그재그 항해를 하지 않아서 배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당시 어뢰를 쏜 일본 잠수함 함장까지 법정에 와서 지그재그로 갔어도 어차피 맞췄을 거다라고 증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미 해군 역사상 적의 공격으로 배를 잃었다고 군법회의에 회부된 유일한 함장이 된 거죠. 물론 해군에서도 이게 좀 그랬는지 유죄 판결은 내렸지만 형량은 면제해줬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배를 잃은 것 자체로 재판받은 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이런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논란만 키웠고 결국 한 유능한 지휘관의 명예와 경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2017년 마침내 인디애나폴리스의 잔해가 발견됩니다. 필리핀해 수심 약 5,500m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요. 이 발견으로 880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면서 길고 길었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덮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인간의 실수가 겹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말이죠. USS 인디애나폴리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군함의 침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치러야 하는 대가, 지휘관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배와 함께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 하나하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